안녕하세요. 행정여행 금융TV의 김현행 경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년 돌아오는 5월달만 되면 돌아오면은 토지 소유자라면은 반드시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매년 그 토지 소유자분들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에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어떤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개별 공시지가 이제 고시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견 제출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좀 구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의견 제출은 그 관련된 땅 부분에 대해서 고시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뭐 행정소송을 하듯이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그 땅을 이제 땅값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의견 제출을 하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초순 정도에 이제 열람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 내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이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 양식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기재를 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의견이 제출된 이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이제 담당 이제 감정 평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견이 제출된 어떤 필지만 이제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이제 가격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 부동산 이제 평가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견 절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의견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후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1월 1일자로 기준을 해서 그 가격을 이제 5월 30일에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확정 공시를 하면은 30일 동안 즉 한 6월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제 이 신청서 이제 뭐 양식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서류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신청서 역시 이제 신청된 토지들만 이제 해당 시군구의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것만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땅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된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 결과는 이제 인용 여부에 이제 관계없이 이 신청 기간 이제 만료일부터 이제 30일 내에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뭐 7월 중순 중에 이제 심사 결과를 이제 해당 소유자한테 이제 통지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래도 이 신청까지 해도 안 된다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 이제 행정심판은 이제 뭐 행정심판 법을 이제 따라서 이제 이 신청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신청 결과가 이제 회신이 되잖아요. 그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심판도 앞서서 한 것처럼 그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의견 제출, 이의 신청, 행정심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절차까지 있기는 하지만
앞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서 불구하고 이제 이의 신청까지 그런 내용이 받아지지 않을 때는 행정심판은 하나의 준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사실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어떤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받아지지 않으면 또 법리적인 검토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위에서 그 부분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 같은 경우에는 일선 시군구의 어떤 처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도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이면 서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이제 법원에 소송하는 것은 준사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적인 요소들은 저희들이 다 이제 그 대형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그쪽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은 가격 책정되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또 법리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과 어떤 평가적인 요소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요. 감정평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내용이 뭔가 잘못해서 가격 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와 어떤 거를 또 주장해야 되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는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재산권 행사 또 재산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